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1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사인 4분의 5파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각변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태죠. 파이 더하기 그럼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곳에서 좀 이론 공부를 한다면 사분면은 우리가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다라고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n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n이 이제 홀이냐 앞짝이냐 따라서 달라져 가겠습니다. 자, 홀이면 이제 뭐 바뀌고 짝이면 뭐 그대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각변환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쉽게 우리가 좀 정리하는 거죠. 자, 지금 파이라는 것은 2분의 파이 짝수번 있는 거니까 그대로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라 이런 얘기는 이제 4분면을 봤을 때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 되겠죠. 3사분면 사인값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학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2분의 루트 2 되면서 그 앞에 마이너스 보호 처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각변환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 대하여 3항 그 다음 가르쳐줬을 때 7항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3항은 가르쳐줬으니까 땡큐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1항하고 1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되겠죠. 2배의 가운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의 12니까 6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이제 여기 30이다. 그러면 이제 6항이 얼마예요? 15예요. 해서 이제 정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일반항 쓰지 않아도 6항에서 3항을 빼면은 3 차이 나니까 등차수열이니까 이제 3D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D는 3에서 공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제 7항을 물어봤습니다. 7항 이런 부분도 그럼 또 일반항을 또 안 구하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6항에다가 뭐 공차 하나 이렇게 딱 도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5에다가 3을 딱 더하기 하는 거니까 18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이제 성질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용하게 되면, 즉 등차 중앙, 그 다음에 뭐 이웃한항 사이 차가 공차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면 굳이 일반항을 쓰지 않아도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다면요, 일반항 A 플러스 N-1D입니다 라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항을 대입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산을 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3항이 2인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다. S5를 구해달라. 자, S5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뭐 5개 항을 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항하고 5항 1항하고 5항 이거 합한 것은 뭐 2배 A 3항 이렇게 처리되겠고, 역시 2항하고 4항 을 구한 결과도 2배 A 3항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역시 이제 등차 중항 원리죠. 등차 중항 이 원리를 좀 이렇게 좀 이용하게 되면 S5라는 것은 자, 요 3항이 몇 개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5개 있는 결과가 되겠죠. S5는 5배의 3항이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3항을 그래서 이제 제공해 준 거죠. 3항이 이제 2라고 제공되어 있으니까 결과 10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등차 중앙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이어서 풀이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3 sin x는 2 결과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차례로 열심히 구해달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뭐 삼각 방정식을 풀어가는 거죠. sin x값은 3분의 2 이렇게 풀어가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뭐 그래프를 이렇게 이용해서 사인 그래프 그리고 3분의 2 이렇게 표시해서 만나는 각도들, 그 다음에 뭐 좀 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각도들 이렇게 열심히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풀 겁니다. 자, 저는요 단위원에서 풀 겁니다.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에서 사인 값은 이제 y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y 3분의 2들은 이렇게 좀 표시해서 각도들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래프 그렸을 때 각도 나오는 그런 형태의 값들을 얻어갈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나온 각도를 알파, 이곳이 알파였고 베타, 그 다음에 이제 감마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베타 이렇게 그다음 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이런 각도들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칭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서 베타를 좀 표시가 있고, 알파는 알파고요.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표시할 부분들을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각도는 뭘까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이제 만나는 각도니까 이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연속해서 이제 세 개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금방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문제에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는, 와우, 사인 처리해주고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사인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 이제 둘 다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사인 그래프의 특징이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파이 더하기 3, 4분면 형태니까 또 마이너스 되니까, 오호, 이건 좀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이니까 사인이 되겠고, 알파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결국은 사인 알파 해서 이제 뭐 당연히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1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각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가는 과정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그 각도 알파, 베타, 감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이할 수 있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2파이 플러스 알파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각도들 열심히 이제 대입해주고. 됐습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부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에이, 이런 부분들은 이곳에 이렇게 풀이도 가능하군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인은 주기가 2파이 되니까 주어진 식에다 아예 2파이를 더 더하기 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 뭐 비슷한데요. 어차피 뭐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일단 삼각 방정식 나와 있을 때 각도 구해가는 부분들. 자, 제가 이제 단위원에서 의도적으로 단위원 쪽으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할 수 있으면 단위원에서 풀어가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비가 2, 제4항이 24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900 이상이 되는 것은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R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4항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항은 모르겠고요. 공비가 이제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24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3 이렇게 처리돼서 일반항 자체가 이제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언제 900보다 커집니까?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럼 2의 n-1승이 300보다 언제 커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였고, 자, 2의 지수들을 좀 열심히 좀 살펴가는데, 그죠? 2의 몇 제곱이다? 2의 8제곱 하게 되면 얼마죠? 8제곱 하게 되면 이게 256인가요? 256? 됐죠? 자, 256 가지고는 300보다 어림없습니다. 그럼 이제 2의 9제곱이 되어야 5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510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에 있는 n-1이 9는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된다면 몇 항? 얘는 10이니까 10항이 되어야 900 이상이 되겠다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등비수열의 뭐 일반항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인 것 같습니다. 연율이 5%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합니다. 10년째 초에 적립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초에 저축할 때 초에 금액 알아보는 것은 조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좀 일치가 안 되는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에 A1을 저축했습니다. 2초에도 또 이렇게 A1을 저축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이렇게 좀 붙겠고, 쭉 가서 이제 10초 부분이면은 A의 1 플러스 R에 뭐 9제곱제 되겠고, 그 다음 쭉 똑같은 패턴으로 뭐 방금 전년도에 집어넣은 것도 이자부터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게 적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0초 요 상황에서의 적립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설마 찾는 건 아니겠죠? 찾는다면은 이거는 뭐 은행을 돌리는 거죠. A1을 뭐 저축하자마자 돈을 내자마자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냥 지금까지 얼마나 저축됐을까 그냥 알아보는 거겠죠. 자, 요 합을 좀 알아보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등비 수열의 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해갈 때 이제 공비가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합 공식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하니까 R분해가 되겠고요. 초항 A 되겠고 1 플러스 R에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항이 10개니까. 됐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이제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05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됐죠? 10만 원이죠. 만원 달이니까 10만 원, 1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5에 10제곱인데 이런 부분 이제 가르쳐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1.63인데 빼기 1을 해주니까 0.6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좀 쉽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5분의 10 곱하기 63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죠. 여기 이제 약분해서 2 처리되면 되니까 12, 6 이렇게 되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6만 원입니다. 126만 원, 안 보이네? 여기 있군요. 이게 또 갑자기 또 답이 안 보입니까? 자,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리 합계 관련한 문제들은요, 공식을 좀 암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 대처가 안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표에다가 이제 정리하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 그냥 등비수열 합,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구해가는 뭐 공비 이런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체킹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기가 C인 함수의 최대값이 5이고 F 3분의 파이가 2분의 7일 때 A, B, C 값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 값은 양수다 좀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주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사인 주기는 사인 주기를 좀 조사하게 되면 사인 주기는 원래 2파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x 앞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나누기 해서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4파이 해서 이 결과가 C입니다라고 했으니까 C 값은 가볍게 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사인 그래프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진폭이 되는데 그곳에 A 배를 했으니까 A 양수니까 뭐 부호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값 5다라고 돼 있으니까 가볍게 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대입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F 3분의 파이를 계산해 달라 라는 이야기는 A 곱하기 사인 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더하기 B 되겠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2분의 1A 플러스 B에서 결과가 나오겠고 이 결과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결과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면요 2분의 1A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 2분의 10에서 2분의 3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A 값이 3 이렇게 좀 얻어지겠고 A 값이 3이 나왔다. 그럼 이제 뭐 B 값은 2로 또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곱하기라고 파이를 나누게 파이는 뭐 이렇게 나누게 없애는 거니까 되겠고 곱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6, 4, 24 해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뭐 이런 게 가장 좀 많이 응용된 문제 패턴일 때 A, 이 부분들은 뭐 진폭과 관련돼 있고 진폭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뭐 최대 최소 관여된다 이런 부분들 학습이 돼야 되겠고 B는 역시 주기와 관련돼 있고 C는 x 평행 이동 그 다음에 D는 이제 뭐 y 평행 이동 되죠? Y쪽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역시 또 뭐 최대 최소 관여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이론 학습이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을 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한다면 뭐 A 절대값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게 최대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 이런 게 되겠고 뭐 주기는 원래 주기를 뭐 X 앞에 절대값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주기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론 학습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싹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또 참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 4항부터 6항까지 합 가르쳐져 있는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자, 논리관계를 좀 따지면요. A, AR 쭉 해가지고 AR에 N-1승 이제 N개 항을 써줬는데 여기서는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또 쓰게 되면 AR에 EN-1승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N개를 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그 다음에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좀 잘 살펴보게 되면 R의 n제곱을 공통 끄집어냈을 때 A, AR 이렇게 쭉 해서 AR의 N-1승 이렇게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항들이 써져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요 부분에다가 이만큼 아래 n승을 좀 더 곱하기 하는 결과니까 자, n개씩 합한 이 부분들도 뭐가 되겠다? 등비수열이 되겠다. 즉 이쪽을 sn 쓰게 되면 그 다음은 아래 n승 곱하기 s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됐습니까? 사실 그 다음 항들도 좀 더 써보게 되면 a 아래 2n승 이런 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아래 2n승 곱하기 sn 뭐 이런 식으로 써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이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잘 학습이 됐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항까지 합이 요게 좀 8로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항부터 6항까지 또 역시 3개 항인데 요게 3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 항이 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3개씩 묶여져 있으니까 즉 이렇게 갈 때 이제 R 세제곱 부분 이제 4다라는 이런 관계가 이 문제에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개 항을 이렇게 또 다 묶어 놓게 되면 이게 이제 40이 되는데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근데 이게 6개 항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이게 이제 이게 S6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그 다음 항도 그럼 이제 또 똑같은 형태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40 곱하기 R의 6제곱 이런 형태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이론 적용할 때 R 세제곱 되는 것처럼 6개니까 R의 6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S20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시 생각하면 S6에다가 1 더하기 R의 6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였고 이 부분 이제 40 처리가 됐으니까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4였으니까 6제곱은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17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4, 7이 28 4, 1은 4, 그럼 6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80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등비수열에서 합들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뭐 계속 뭐 수식에 의해서 주로 많이 다뤘을 겁니다. 뭐 SN인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럼 S2에는 R의 자 이제 A의 R의 2n승 됐을 때 R의 n승 마이너스 1 R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SN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즉 S2에는 SN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했을 텐데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수식에 의해서 쭉 다뤘던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등비수열에 이게 쭉 항들 좀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되죠? 자 수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등비수열들은 이제 쭉 써봐서 생기는 그 특징들을 좀 관찰해서 자연스럽게 그 규칙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빗변 길이가 5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그 내부에 AP 길이가 3이 되는 점 P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에서 또 내린 수선의 발 QR이라고 했는데 QR 수선의 발 알겠고요. 이때 이제 QR 길이가 5분의 9다. 이때 BC 길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뭐 직각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풀이 형태가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좀 어렵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원래 교과서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죠. A, P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중간에 뭐 Q 할들을 좀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직각이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직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Q, P, R을 지나는 이제 원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요소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AP 길이가 바로 이제 뭐 지름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QR 길이를 가르쳐 줬고 와우. 삼각형에서 변 길이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이제 외접원 반지를 가르쳐 줬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거죠. 사인 A분의 QR 길이 이렇게 주면 이제 이게 이제 QR 길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외접원 반지름 길이 되는데 이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sin A 값은 3분의 QR 길이가 아까 얼마 줬죠? 5분의 9 이렇게 주어져 있죠. 5분의 9 이렇게 좀 대입해서 풀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5분의 3 해서 sin 값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sin 값을 딱 구하게 되면요. 다시 이제 큰 삼각형으로 딱 되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A, B, C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 sin 값은 좀 알아진 상태에서 변 길이가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지금 BC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5 곱하기 뭐 5분의 3 이런 형태로 사인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얼마? 3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BC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중간에서
이 수선 걷다란 이 부분들, 수선의 발을 내린 좌표가 QR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직각삼각형 형태 모양돼서 이렇게 외접원, 내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 그렇게 되면 이제 AP 길이가 지름되겠고, 지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럼 당연히 뭐 또 사인 법칙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제 주어진 특징 혹은 이제 우리가 배운 공식하고 연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교과서에도 좀 실려 있는 그런 문제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 근데 SN을 다시 시그마를 붙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식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K는 1부터 N항까지 합, 그럼 SK 빼기 N-1항까지 합을 좀 빼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형태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식 자체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곳에서 3분의 N-1, N 플러스 1 이렇게 좀 빼기를 좀 진행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뭐 공통 부분들이 보이니까요. 3분의 공통 부분 N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서 빼니까 여기 차이가 3대죠.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SN을 써야 된다는 점이 평상시에 쓰는 부분하고는 조금 문제의 형태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SN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또 다시 우리 이제 일반항을 또 다시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보니까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어서 조금 이제 곧바로 즉시 풀 수 있어야 좀 시간 절약하는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요. 원래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부분들이 이제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렇게 계산되는 거겠고, 근데 이제 이 식은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암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써보게 되면 n의 2차식이다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수항이 없는 그런 식이다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보를 얻는다면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d에다가 곱하기 1을 하는 거니까 이제 공차가 나와요. 이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식이 딱 나왔을 때 이 식을 딱 보자마자 n에 대한 2차식 상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좀 빨리 결론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이곳에 또 다시 SN 빼기 SN-1을 해서 이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2차 계수에다가 2배를 해주면 공차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n 이렇게 시작하는군.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또 이제 1차식이 되니까 그럼 이곳에다가 또 이제 A1 이퀄 S1 이런 개념을 딱 적용해서 1 집어넣을 때 결과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곧바로 일반항 2n 이렇게 금방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좀 시간을 좀 절약해서 문제를 좀 제 시간을 풀죠. 뭐 이게 좀 풀이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n이 1부터 10까지 또 an 플러스 1분의 1 분의 또 4가 되나요? 4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주어진 요 식을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를 저 공통으로 좀 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가 뭐 약분이 다 되게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n은 1부터 그럼 10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또 평상시에 또 많이 봤던 그런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분분수로 고쳐가야 되는 그런 식 얻어지겠고,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겠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돼서 뭐 체육체육 지어지는 규칙이 보이게 되면 10을 집어넣어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럼 규칙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니까 1 빼기 11분의 1 처리해서 11분의 10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또 값을 좀 더하기 하라. 그럼 뭐 21을 이제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도 있고 미리 학습을 통해서 시간 절약해야 될 요소들도 보이고 신경을 좀 써야 될 요소들이 몇 군데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이제 평상시 습관적으로 SN 이런 개념이라고 처리해서 그거 이제 이게 이제 일반항 AN 이렇게 쓰고 싶은데 지금은 일반항 자체가 SN이었다는 사실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결과가 좀 얻어졌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론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좀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좀 곱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잘 안 되면 또 아까 했던 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제 일반항 AN을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 근데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된다면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또 이제 대입해서 또 부분수 고쳐가는 뭐 되죠. 오호. 근데 이제 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좀 못 푸는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써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평상시 학습을 착실하게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m항부터 m 플러스 n항까지 합을 했는데 0이 되겠다. 자, 시그마 기호로 봐서는 k는 m부터 m 플러스 n항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그마 규칙을 하려면 k는 1항부터 m 플러스 n항까지를 열심히 다 더하기 하고 빼기 앞에 부분 k는 1항부터 그러면 뭐가죠? m-1항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불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한 결과가 뭐 0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건 이제 수식으로 집어넣는 게 조금 잘은 이상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뭐 특징을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 그다음에 12, 9, 6, 3, 0. 3, 6, 9, 10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마3, 마6 뭐 이렇게 돼가는 뭐 이렇게 쭉 가는 이런 형태의 수열이다. 뭐 등차 수열의 특징을 좀 이용하면 뭐 문제의 뜻에 맞춰가는 뭐 이 순서상 개수를 구해가는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가운데 부분에 이게 지금 0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대칭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1항, 2항, 3항, 4항, 5항이니까 5항부터 7항까지 다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에서 0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니까 뭐 4항부터 8항 이렇게 처리되면 또 다시 또 대칭 구조가 돼서 0 되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즉 등차 수열이 갖는 특징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굳이 이제 복잡한 수식 형태를 좀 해서 뭐 논리관계에 따지지 않아도 풀이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순서상의 관계 몇 개일까요? 물어보게 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5쌍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수식 형태로만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식 형태로 돼 있는 뭐 식을 좀 했을 때 느낌이 좀 싸하다 싶을 때는 이제 수열에 갖는 특징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로 이제 수식 형태로만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적인 관계들을 좀 언급을 좀 잘 안 하는데. 자, 뭐 그런 거를 좀 잘 선생님이 캐치하고 평상시에 좀 논리적인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로 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아주 깔끔하고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6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연속한 2개 이상의 자연수를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전체에서 연속한 곱되는 숫자들을 빼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죠. 연속하는 것들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합에서 연속한 것들을 곱하는 것을 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속한다는 것은 K, K 플러스 1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 K 플러스 1 3개짜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은 4개짜리도 있을까요? K, K 플러스 2, K 플러스 3 뭐 이제 좀 써보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다 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이곳에다가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1, 2,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건 이제 6이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연속한 2 곱하기 3 부분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거 함부로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2, 3,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6, 4, 24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숫자, 이런 숫자들은 위에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해서 우리가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에다가 이게 60이 되거든요. 60은 6 곱하기 10 이런 개념이 위에 없으니까 이런 두 숫자는 좀 빼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곳에다가 또 K에다 1 집어넣으면 1, 2, 3, 4를 곱하기 해주면 6, 4, 24. 이미 위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뺄 게 없습니다. 그러면 2, 3, 4,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건 얼마가 되는가요? 20에다가 6에다 벌써 넘어가는 거니까 이쪽에선 더 이상 생기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땐 뺄 때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빼기는 이제 여기 이런 형태가 두 개짜리 곱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연속한 곱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 24, 60을 더 추가로 해서 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부터 60까지 전부 다 더하기 할 거거든요. 근데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이게 또 얼마까지인가요? K 플러스 1. 7, 8, 56. 이게 지금 62 하니까 7, 8, 56까지 되죠? 7, 8, 56, 8, 9, 72, 5, 7까지. 이제 뺄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숫자들에서 마저 또 빼기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24하고 60이 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저 더 빼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럼 좀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등차 수열합 2분의 항수 60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1 더하기 60. 한데 60을 좀 계산해서 빼고 할까요? 뭐 매번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시그마 k 제곱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6분의 7이니까 7, 8, 2, 8이 2, 7이 14,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빼기 2분의 항수 7에다가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러면 계산해서 얼마가 될까요? 8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수들을 좀 해야 되는데, 61 곱하기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자 3, 5, 15에다가 2,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죠? 20에다가 2, 7, 24, 140 이렇게 처리하면 빼면 되겠고, 여기는 좀 어떻게 되죠? 4, 7, 28 마저 추가되는 거니까 1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3, 6,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3일은 3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1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52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됐습니까? 1500, 여긴 8이 되겠고, 5에다가 그러면 7이 되는가요? 1578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계산이 좀 복잡하게 좀 길어지는데, 자, 뭐 길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 아니고, 자, 문제 자체에서 봤을 때 이제 두 개 이상의 자연수 곱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타내는 부분들을 이제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두 개짜리는 이제 개수가 좀 많으니까 충분히 뺄 건데, 그다음 이제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조금 이제 24하고 60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또 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풀어가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 좀 틀리라고 좀 함정처럼 조사하는데 좀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문제에 좀 몇 가지가 좀 담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학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에 내접하는 사각형 모양의 무대 ABCD가 있다. 변길이 쭉 가르쳐져 있고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인데, 와, 중심을 지나는 원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항상 도형 문제들은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중심을 지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A하고 C 부분을 딱 연결해서 여기 직각 표시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D각을 중심으로 해서 변길이 나와 있으니까요. 코사인 D 이런 부분들이 6분의 4니까 3분의 2 처리가 되겠고, 코사인 D가 된다는 얘기는 사인 D 값이 가볍게 3분의 루트 5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그럼 넓이 구해가는 데 있어서 사인 값은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좀 그어지게 되면 당연히 사각형 넓이 ABCD 이런 부분들은 사각형 넓이를 구해가지 않고요. 사각형 넓이 구해가는 있지도 않습니다.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에다가 삼각형 ACD 이렇게 해서 구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됐을 때 2분의 1, 그 다음에 좀 ABC는 어떻게 되죠? 루트 6 되겠고, 사인 D 처리가 되겠고, 아이고, 사인 D가 아니라 사인 B군요. 사인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인 B하고 사인 D,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각 B하고 각 D를 이제 합하게 되게 되면 대각의 합은 180도다.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사인 B 값하고 사인 D 값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 더하기, 여기는 약분하고 12 처리가 되겠고, 이제 뭐 같아지는 거니까 공통을 꺼내게 되면 여기 이제 열심히 이제 3분의 루트 5를 이제 구해놓은 결과가 있으니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니까 또 약분하니까 5 루트 5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답이죠.
자, 이제 주어진 도형 특징, 중심지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직각이 생기는 그런 요소. 되죠? 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용하니까, 그 다음 산수가 좀, 이쁘게, 깔끔깔끔, 이어서 이제 잘 따라 붙죠. 됐습니까? 항상 도형 문제들은 주어진 정보들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 변 길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반직선 위에다가 움직이는 점 DE, 그래서 O, 삼각형 넓이랑 뒤쪽에 다시 새로 만든 사각형 넓이가 같아지도록 할 때 D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AB 길이 2가 주어져 있고요, BC 길이 3 주어져 있고요, CA 길이 4가 주어져 있는데 이쪽이 좀 길이도 더 연장선일 것에 갔으니까 넓이도 구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다가 길이를 좀 모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길이를 X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Y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넓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2 곱하기 4 곱하기 sin A 이렇게 처리한 부분, 2분의 1 x, y, sin A 이렇게 한 부분, 사각형 넓이라고 했는데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포함해서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2배를 해주면 결과가 같아지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사인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으로 이렇게 좀 소거가 될 것 같으면 이제 xy 값이 얻어지는 거죠. xy 값이 16 이런 정보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제 d 길이 이렇게 좀 물어봤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d 길이를 이제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또 a 각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한데, a 각에 대한 정보는 삼각형 ABC의 변 길이가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a 값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2에 2,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4, 16 빼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벌써 여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0에서 11이 되면 이게 약분이 안 되잖아요. 와, 이런 일이 16분의 11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D2 계산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에 16분의 1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xy 값이 문제 쫙 16하고 16은 이쁘게 주어져 있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됐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부분도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이면 2xy 해서 최소값이 2xy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이제 최소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약분을 좀 해서 할까요? 약분 해서는 게 좋겠죠. 8분의 11, 2에서 8분의 11 빼니까 8분의 16에서 빼니까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8분의 5xy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xy에다 이제 드디어 이제 16을 갖다가 줘도 대입을 하게 되면 문제풀이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d2의 제곱은 10이 최소값이다. 그렇게 됐을 때 길이를 물어봤으면 당연히 루트 씌워서 루트 10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넓이 코사인 법칙하고 연결되는 또 전형적인 패턴인데, 자, 평상시에 여러분이 많이 봤던 문제들은 큰 삼각형 안쪽에다가 이제 xy 잡아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연장선 좀 형태로 해서 조금 변형이 되어 있지만 큰 모양틀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또 대표 유형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대표 유형들 하나 정확하게 좀 알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데 처음 영역과 추가로 영역된 영역이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놀이 거의 안 할 텐데. 자, 처음 영역의 넓이, 추가 영역의 넓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영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정사각형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터치할 게 없는 것 같고, 추가 영역 부분의 넓이를 좀 어떻게 가느냐, 도형적인 특징을 또 어떻게 좀 잘 살펴가서 풀어가느냐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D 길이가 아주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6의 루트 3 플러스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게 지금 흔치 않은 거죠. 자, 60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길이도 10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 부분에 60도 보는 것을 이렇게 좀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좀 내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수선의 발 내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 일단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 되는 거니까 여기 2분의 1 되는 거니까 6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사인이니까 여기가 이제 6 루트 3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 부분들도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6루트 3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6이 이제 일치가 딱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6루트 3에서 이제 모양들이 딱 얻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6루트 3, 6루트 3 또 같아지니까 이쪽 각도가 45도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이제 105도 주어져 있는데 45도 딱 빠져나가니까 60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변 길이들이 이제 좀 나와 있으니까 이제 풀이가 좀 무난히 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변 길이를 좀 마저 좀 더 알아보면 여기가 이제 6루트 6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이쪽에서 3루트 6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높이도 또 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인 60도니까 2분의 해주면 3이 되겠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루트 3이 또 튀어나오니까 9루트 2가 되는 건가요? 좀 복잡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S2를 구해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니까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자, 우선 이제 뭐 이 부분들은 이제 큰 삼각형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6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 가로 길이가 되겠고요. 세로 길이는 이제 6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3루트 6. 이게 좀 여기는 굳이 안 구해도 되겠군요. 6하고 그냥 알았으니까. 그래도 뭐 다 구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계산들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여기가 계산하게 되면 얼마죠? 3이 되니까 3, 6, 18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3 플러스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분이 또 안 되네요. 와, 이런 일이. 루트 2, 루트 2 또 약분이 또 되긴 되네요. 아이고, 고마워라.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27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또 뭐 전개해서 또 정리를 또 해야 되나요? 뭐 그대로 계산하는 게 좋은가요? 자, 이제 뭐 일단 좀 처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곱하기 3 처리가 되겠고, 18에다가 27을 더하게 해주면은 30에 그러면은 45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좀 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은 S1 분의 S2 처리가 되는데, 뭐 S1은 뭐 12, 12 둘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자, 9가 공통이 되죠. 됐습니까? 9 공통 이렇게 처리해지면 2, 3은 6 처리가 되겠고, 5, 9, 45 처리가 되고,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9를 이제 공통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게 약분이 되는군요. 3, 3 약분되니까 4, 4니까 16분의 6 플러스 5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16분의 6 플러스 5 루트 3 있어야 됩니다. 16분의 6 플러스 5 루트 3. 5번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역시 이제 도형의 모양들을 좀 잘 살펴가야 되고, 숫자 구성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매치업돼 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12에 60도 돼 있는 이 부분들, 와우, 코사인 해주면 이제 여기 깔끔하게 6 나오는데, 주어진 정보들에서 이제 6 더하기 6루트 3 이런 정보들, 이런 모양들이 좀 보여야 되겠죠. 어디에 보조선을 긋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 스타트하는 데서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래도 한 방에 좀 잘 보여서 처리를 잘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다뤄서 도형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감각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평상시 학습을 좀 꾸준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fm이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달라. 그럼 fm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fm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fm이다. 시그마 이런 부분들은 i가 뭐 1부터 2m까지 해서 시그마 i가 1부터 어디까지 빼면 되죠? m까지를 이렇게 좀 빼서 정리를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2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2분의 그렇게 되면 4m 제곱에 3m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m에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기억은 F2를 구해달라. 이곳에 이제 2를 대입하라는 얘기인가요? 2 하면 소거가 되면 얼마가 되겠죠? 6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뭐 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억은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는 뭐 가볍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이 심각한데요. 이곳에 이제 2의 k-1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의 k-1승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2분의 3에다가 그러면 2의 2k-2 이렇게 처리되겠고,
2분의 1에다가 2의 k-1 이렇게 써놓고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또 다시 시그마를 붙이는 건가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f2의 k-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와 그럼 이제 시그마 2분의 3 시그마 2의 2k-2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2의 k-1승 뭐 이거 좀 처리해야겠네요. 오 산수 길어집니다. 2분의 3 처리됐고요. 그래봐야 뭐 등비수열 합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비가 4 되니까 4-1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은 다행히 깔끔하게 처리됐죠. 그러면 4의 n승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은요 2분의 1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2-1 됐고 초항은 1이 됐고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3이니까 소거되고 2분의 1에다가 문제 보기를 보니까 2의 지수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2의 2n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빼기 1 처리되면 되겠고 1은 됐고 2분의 1에다가 2의 n승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의 2n 마이너스 1승 되겠고 2분의 1, 2분의 1 나중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의 n-1승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의 2n-1승, 2의 n-1승 마이너스 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m이 4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때 fm은 홀수입니까? 물어봤는데 fm 아까 정리를 해놨었죠? fm 정리된 이유 부분 가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에다가 뭐 2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면 m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온 결과가 2가 되는데 홀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벌써 여기서 좀 어긋났네요. 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4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4k 플러스 1을 이제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나머지만 가지고 좀 계산해 본 거죠. m이 2일 때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소거되는 거니까 뭐 아까처럼 7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홀수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홀수적으로 많이 나오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m이 3일 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3은 뭐 조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게 좀 새로운 정의 형태. 뭐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모양이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정의 자체를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시간을 좀 절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기억도 풀고 기억 나왔다고 해서 이제 기억 하나 풀고 다시 또 니은 알아보고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니은 부분들이 이제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요소인데 뭐 주어진 FM이 정리가 돼 있어야 결과가 나오고 그곳에 이제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을 좀 이렇게 진행해서 OX를 답해가는 것이 이 문제의 키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디귿은 뭐 굳이 보기를 왜 만들어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디귿은 그냥 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그냥 점수 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기억 니은 3번이 맞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과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c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d를 만들고 삼각형 넓이를 열심히 구하겠다. 모양으로 보니까 뭐 기출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신 건가요? 변형된 걸 내신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넓이들을 또 열심히 또 새로운 식 만들어서 넓이를 계산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분점 구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좀 내분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y좌표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열심히 2대 1이니까 3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2배에 2n-1분의 2배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내분점이 구해지는 건가요? 와, 오래간만에 이런 계산식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분자를 열심히 또 통분해야 되니까 2n-1, 2n 플러스 1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자, 이쪽엔 2배니까 4n 플러스 2 되겠고 더하기 2n-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3은 분모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3배에 2n-1, 2n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n 플러스 1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내분점 구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 곧바로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갈 수 있겠는데요? SN.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BN에서 AN을 좀 빼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또 산수해야 되는데요.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좌표가 나오면 그 좌표를 이 함수식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역수 형태로 해가면서 분자의 2를 열심히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역수 형태를 쓰면 되니까 2n 플러스 1 되겠고, 또 2를 마저 곱하게 해주면 6 처리되겠고, 2n-1, 2n 플러스 1 해서 계산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좀 통분할 때 2n-1, 2n 플러스 1이 생기면서 여기랑 좀 약분될 거니까 우리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약분해서 이제 소거된다 치고 2n 플러스 1 빼기 2n-1 이렇게 처리해서 쓰고, 여기 이제 약분해서 쓰고 6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6은 또 빠뜨리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 계산하면 또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2n이 또 사라지는데요. 와, 그러면 또 여기가 또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와, 그럼 또 2가 또 이렇게 지워지는데요. 이건 좀 뭡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게 식이 얻어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N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이제부터 이제 n은 1부터 10까지 계산해 달라라고 되는데 6n 플러스 1분의 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항에 또 하나 더 크니까 6n 플러스 7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 공통 튀어나오면서 부분분수 고쳐야 되는 거니까 6만 나가면 되겠군요. 됐죠? 그러면 6n 플러스 1분의 1, 6n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 생길 때 6 부분 약분해서 좀 이렇게 이쁘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 공통 있고요. 1 집어넣으니까 7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2 되면 12에다가 12, 19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2 집어넣으면 19분의 1이니까 이번에 이것도 18에다가 25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지는 부분 보이니까 쭉 가서 이제 곧바로 다 항을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61분의 1에다가 67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맞게 쓴 건가요? 이게 13분의 1인데. 와, 이게 그죠? 이것도 3, 지금 2제곱을 그런 거죠? 12에다가, 여기가 19가 되는 거죠. 와, 계산을 영터리를 했나요? 어쨌든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부분도 있고요. 6에다가, 그럼 7분의 1 빼기 67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이런 산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산수들이 이런 문제를 내셨죠? 7, 7이 49. 됐죠? 6, 7이 42에다 가면 469. 여기가 빼면은 67에서 7 빼니까 60이 되겠고, 여기다가 60 쓰고 6을 일단 곱하게 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럼 얼마예요? 36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469분의 360에서 결과 처리가 일단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가 봅니다. 둘을 또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얼마예요? 700에다가 82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829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와, 그림 나오고 분수로 되어 있고, 근데 한 일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게 없거든요. 내분점 구해서 정리했다. 사실은 별거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수가 불편하군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밑변 길이 곱하기 또 이게 역수 형태로 주어진 함수식에다 대입해서 높이, 정리. 사실 또 별거 할 일이 없습니다. 참. 이게 지금 계산할 때는 우리 좀 한참 긴장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사실은 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대입해주고 당연히 분모에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분무수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산하고. 근데 그 하나하나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숫자 이름 지저분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론 공부를 좀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뭐랄까요, 계산 연습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연산 과정 중에 좀 복잡한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긴장해가지고 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을 하고 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입니다. BC를 움직이는 점 P와 CA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BP 길이 CQ 길이 이게 이제 같도록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ABP 넓이가 또 ABP 넓이가 이 넓이에 이렇게 또 아주 특이합니다. 이때 선분 BP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도형적인 특징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길이가 이렇게 좀 같다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좀 잡아놓게 되게 되면 지금 당연히 삼각형에서 요 생기는 각이랑 요 생기는 각이 당연히 지금 이쪽에 생기는 삼각형 BC
B, C, Q 부분하고 삼각형 ABP 이 부분들이 당연히 합동되니까 각이 또 같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60도가 공통이 있으니까 오호 여기 뭐 공통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큰 거 합동인 건 당연하겠고요. 이러한 큰 삼각형하고 안쪽에 생긴 이제 자그마한 삼각형 이 부분들 봐야 되는데 네, 각도가 있고 공통인 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닮음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A, B, P 이런 부분하고 삼각형 그럼 뭐가 되죠? B 60도짜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B 좌표가 이제 뭐였죠? R이었습니까? B, R, P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닮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해졌죠. 여기 이제 중간에 생기는 이제 R 각도인데 좌표를 P 알겠습니다. B, R, P 이 각도가 이제 60도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 됐는데 문제 좀 보게 되게 되면 자, 넓이라고 했습니다. 넓이, 호호, 삼각형 넓이가 이 넓이에 이만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닮은 형태를 쳐야 되니까 이제 넓이 B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밑변 길이를 이제 똑같이 쓰는 거니까 높이 B 형태를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변 길이 자체를 좀 보았을 때 변 길이 여기다 좀 직접 표시라고 해볼까요? 좀 살짝 좀 복잡해졌는데, 그죠? 지금 문제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복잡해졌잖아요. P 쪽에 꼭대기가 A고 중간에 R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길이가 BP니까 여기는 그냥 X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넓이 B 처리하면서 모르니까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그러면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N제곱 뭐였죠?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입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K 이런 형태로 해서 변 길이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각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닮음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큰 삼각형에서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작은 삼각형에서 요 대응변을 했으니까 뭐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길이가 좋겠습니까? 큰 삼각형에서 60도에 대응하는 걸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K 처리해주면 되겠고 작은 삼각형에서 60도에 해당하는 것은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러한 B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좀 있는 건가요? 한 변 길이가 애초에 또 1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삼각형제 ABP에서 삼각형 또 ABP에서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좀 조사를 좀 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k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x제곱 되죠? 그 다음에 2배의 x 코사인 60도니까 이렇게 또 소거해야 되는 이런 관계식이 좀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풀이가 좀 가능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위에서 나온 관계식으로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n제곱 플러스 이게 지금 제곱이 됐으니까 n 플러스 1이 지금 하나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처리되겠고 다음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뜬이 아니라 더하기가 아니라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항시키면서 하나가 소거되니까 n 플러스 1 x제곱 처리되겠고 더하기 x 빼기 1은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이죠. 1에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x 값은 n 플러스 1분의 1 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해서 x 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이제 닮음이란 정보들이 중간에 뭐 합동이라는 과정 좀 거쳐서 좀 나올 거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보이냐가 이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삼각형 너무나 당연한 그죠? 너무나 당연한 합동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도 표시를 좀 해주겠고 그랬을 때 이쪽 각도 똑같고 여기 이제 공통 사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닮은 관계 이 닮은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죠? 뭐 각도 60도 그래서 나왔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넓이에 대한 정보 부분 이렇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 닮음에서 얻어놓은 식,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에서 얻어놓은 식 해서 둘을 이제 결합시켜서 최종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공부해 가는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이런 요소들을 여기다 적용해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옛 기억들이 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자,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삼각부등식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각의 변환이 좀 안 돼 있으니까 각도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90이니까 2, 4보면 자 근데 뭐 제곱인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인 제곱 x 처리해주면 되겠고 되죠? 마이너스. 자, 이 부분들은 그대로 갈까요, 말까요? 뒤에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야 되죠? 이건 뭐 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미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처리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파이 더하기 2, 3면에서 더 간 각이니까 180에서 더 간 각이니까 3, 4면이니까 마이너스 처리되겠죠? 12 사인 x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a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심히 또 정리만 잘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4 사인 제곱 x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2 사인 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치환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죠. 4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 함수를 좀 떠올려서 생각하면 되는데 치환하게 되면 항상 범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사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함수를 그려가는데 대칭축이 이게 좀 대칭축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죠?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됩니까? 2분의 3 이렇게 돼서 t값이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관여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래프에 이제 이만큼 사용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0보다 좀 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값 1을 대입했을 때 4 마이너스 12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에다가 그럼 이 결과가 그러면 11이 됩니까? 그럼 a 값은 11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호 결국은 뭐 범위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네요.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 변형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 다음 뭐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치환인데 치환에서 이제 범위 부분 신경 써야 되는 요소 역시 이 문제 그냥 허접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허접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위를 좀 신경 써서 그 주어진 범위가 문제에 관해되는 거. 뭐 단순하게 뭐 판별식 D 0보다 작다 이런 문제 풀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범위 부분들 잘 체킹해서 풀이해서 실수 없이 답을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h가 0보다 클 때 2보다 큰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요. 당연히 뭘 해야 되죠? n이 2보다 그러니까 n이 2일 때를 조사해야 되죠. 정의된 초항이 되겠습니다. 정의된 초항. 이 부분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이 1 플러스 2h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이게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1 플러스 2h 이렇게 이런 부분 되는 거니까 h제곱 0보다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0보다 큰 숫자 제곱해서 0보다 크다. 당연히 성립한다. 이런 형태에서 답을 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n이 k일 때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h의 k제곱 이런 부분들이 1 플러스 kh 성립한다 이제 가정하는 거죠. 성립한다 가정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좌변 부분들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1 플러스 h를 좀 곱하기 해서 좌변은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 해서 간단하게 끝나겠고 우변은 이제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전개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죠? k 플러스 1h가 되겠고 kh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kh 원래 k 플러스 1h인데 1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kh 제곱이 0보다 큰 거니까 이 값보다는 크겠다. 됐죠? 자, 그러므로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은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좀 써야 될 일은 뻔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n이 2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하는 절차가 수학적 기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큰 흐름 틀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수학적 기납법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의된 초항 부분 조사하고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 이 부분 이제 좀 약간 좀 고민이 된다면 머릿속에서 k 플러스 1일 때 이 식을 미리 좀 생각하는 거죠. 미리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 그렇다고 이 결과를 좀 쓰면 안 되고요. 생각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증명해야 될지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이런 과정 거쳐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조금 하는 방법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좀 식이 조금 수식을 형태로 쓴다고 해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이제 연습장 펴놓고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변 길이가 5, 7, 8 주어져 있는 삼각형 A1, B1, C1이 세 편 중점을 각각 또 잡고 연결해서 또 맞은 후 새로운 삼각형을 또 중점을 잡아서 만들어가는 건가 봅니다. 과정을 반복해 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A1, B1, C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변 길이 자체가 좀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 뭐 순서적으로 쓰죠. 뭐 5, 7, 8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변 길이가 다 이렇게 정수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ES 세 변 길이 합을 좀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다 더하면은 5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S는 20에서 1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넓이 자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S, S-A, S-B, S-C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보다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1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빼기를 해주는 거니까 2에다가 3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 5, 10 이게 또 생기죠. 그러면 이제 10 루트 그러니까 3이 남았나요? 10 루트 3에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헤론의 공식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수월하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n이 1부터 20인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런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열심히 구했던 넓이가 S1이 되겠습니다. S1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근데 넓이들 쭉 다 더해가라.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중점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 넓이에 이제 4분의 1 되는 거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뭐 이런 계통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등비수열 합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1-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4분의 처음 넓이가 이제 10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1-4분의 1에 항수 20개인가요? 20개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3분의 10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가 또 얼마가 됩니까? 이게 또 약분하니까 2, 5 이렇게 처리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숫자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죠? 10 루트 이거 10분의 루트 3 썼습니다. 다시요. 이거 보죠. 이런 4분의 3 되고 10 루트 3인데 뭘 썼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3분의 40 루트 3에다가 가로 열고 1 빼기 4분의 1에 2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뭐 복잡하게 써도 됩니까? 중간에 어쨌든 실수할 뻔했는데 자,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답인 것 같습니다. 뭐 큰 문제 미스 없다면. 자, 큰 형태 좀 다시 보겠습니다. 뭐 변 길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이게 이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그런 방법. 물론 이제 뭐 이게 좀 정수일 때 쉬운 거고 다른 숫자 뭐 분수라든지 그럼 무리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되겠고요. 그때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간 각을 알고 그럼 이제 변 길이에 낀 각 형태로 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것이 또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공비가 4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은 이제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대로 산수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답 자체가 뭐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당황했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n까지 합 an, n 플러스 1항부터 3n까지 합 bn. 합들을 좀 열심히 구해서 이런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떤 실수 n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 나중에 이런 걸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일정 값은 뭐 k라고 되어 있고 공차는 뭐 d로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n을 뭐 등차수열에 합이니까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2분의 항수 n개 되겠고 초항 플러스 마랑 형태일 때 2a 플러스 초항은 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제 2 플러스 n-1t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bn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bn이 조금 불편합니다. 2분의 항수는 이제 2n개가 되겠고, 자, 그럼 초항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nd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또 몇 항짜리죠? 3n째 항이니까 a 플러스 3n 마이너스 1d 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좀 복잡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초항 플러스 마랑 이런 형태로 좀 계산돼서 더하게 돼 있어야 되니까, a가 1이었으니까 이 부분 2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4n 마이너스 1d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나누기 하는 이 값이 뭐 항상 일정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나누기를 좀 이렇게 곧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 부분 하나 소거가 되겠고 2 하나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일에서 이제 결과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곧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2에 2 더하기 4n-1t 분의 2 더하기 n-1t 이꼴 k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쁘게 좀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자연수 n에 대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n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tn-d 처리되어 있고요. 야, 이건 전개물 때 4가 돼서 4k, 여기 또 2배의 4n-1dk 이렇게 처리되는데 집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dn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개할 때 또 n이 좀 나오는 거죠. n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8n. 자, 이 항을 좀 우변으로 시켜야 됩니까? 그럼 전개하겠습니다. 8n dk 되죠? 근데 뭐 dn 일단 뭐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dn 이렇게 처리돼서 일단 뭐 n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dn 처리되어 있고 8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도 뭐가 남아 있었죠? 이항시킬 거니까 여기가 4k가 남아 있고 여기가 좀 d 부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dk 남아 있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빼기 2도 있고요. 플러스 d도 있습니다. 는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이렇게 좀 정리했을 텐데 자, 이제 이 부분 관여된 부분은 열심히 쓴 거죠. d에 대한 항등식으로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d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됐습니까? 이제 항등식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계산 부분도 0, 0을 풀어가는 거니까 이제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d 값이 0이거나 k 값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d 값이 0이 되면 뒤쪽 식을 쓸 때 그러면 이제 뭐 4k-2만 남는 건가요? 4k-2만 이렇게 남아서 이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그러면 이제 2분의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뭘 구해가는 거였죠? 순서상 k하고 t, k를 먼저 쓰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지금 열심히 구한 것 같습니다. 2분의 1, 0 이렇게 좀 하나 나온 거 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은 k 값이 8분의 1. 그럼 이제 8분의 1도 하나 좀 더 있었죠.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 값에다가 이제 8분의 1을 대입해서 좀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분의 4, 2분의 1. 8 대입하니까 4분의 1d 처리되어 있고, 빼기 2 더하기 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4분의 3d 남았고요. 됐습니까? 4분의 3d 남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계산이 좀 미스한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다시 k 값에 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8분의 1, 8분의 4, 2분의 1 처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빼기 2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8분의 4, 4분의 1 d 더하기 d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4분의 3d가 되겠고요. 요 부분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항시켜서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d 값은 2 해서 결과를 얻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d 값 2 해서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상한 평상시에 하지 않는 뭐 이상한 형태의 화려한 산수가 좀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하고 한 일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합구했고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식 만들고 자연수에서 일정하다 K 큰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 대한 항등식 요거 좀 판단해줘. n의 항등식 됐습니까? 자, 문제에 이제 풀이법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배웠던 여러 내용들을 좀 결합시켜서 문제를 만든 거니까 무지 좀 낯선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 될 것 같고요. 자, 22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좀 보탬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22번 말고도 좋은 문제들이 몇 개의 문항들이 좀 보이는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